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인 남미 쿠루 우주센터에서 한 가지 믿기 어려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수십 차례 발사를 경험한 노르웨이 엔지니어가 단 며칠 만에 자신이 믿어온 기준을 완전히 뒤집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건 거대한 로켓도 화려한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9년의 시간을 조용히 견뎌온 한국 연구진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숨겨진 놀라운 기술력이었습니다. 왜 그 냉정한 기술자가 한국 앞에서 흔들렸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세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조용한 반전.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라스 올센입니다. 노르웨이 우주청 소속 데이터 분석가로 지난 7년간 유럽 우주국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죠. 케네디, 바이코누르, 코우루, 세계 주요 우주센터는 거의 다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르 우주센터에서 다국적 위성 발사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열대 특유의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적도에서 500km 떨어진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무겁죠. 이 느낌 익숙하면서도 매번 새롭습니다. 센터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이번 프로젝트 명단을 다시 훑어봤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30cm급 전자광학 카메라 시스템이 핵심 탑재제라고 들었습니다. 9년 만에 완성했다는 이야기도 브리핑 자료에 있었죠. 컨트롤 시설에 도착했을 때 각국 팀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독일 팀은 커피를 마시며 어제 저녁 축구 경기 이야기를 나눴고, 이탈리아 엔지니어들은 큰 웃음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농담에 호응했죠. 프랑스 팀장은 벌써 세 번째 에스프레소를 뽑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구역만은 달랐어요. 한국 팀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용했죠. 8명 정도 되는 팀원들이 장비를 정리하는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케이블을 정리할 때도, 노트북을 펼칠 때도, 서로 대화를 나눌 때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발걸음조차 절제되어 있었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기술팀이라면 보통 듣기 싫을 만큼 떠들기 마련인데 왜 저렇게 조용할까? 혹시 긴장한 건가? 아니면 다른 팀들과 어울리기 싫은 걸까? 첫 전체 회의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발사 일정, 궤도 파라미터, 통신 프로토콜, 비상 절차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죠. ESA 프로젝트 매니저가 의제를 하나씩 넘기며 각 팀의 준비 상황을 확인했어요. 독일 팀은 명쾌하게 답했고, 프랑스 팀은 농담 섞인 확인으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의제가 한국 팀의 카메라 시스템 통합 절차로 넘어가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한국 팀 리더가 설명을 시작했는데 한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팀원과 눈을 마주치고 다시 문서를 확인하고 또 한 번 읽었어요. 세부 항목 하나에 몇 분씩 머물렀죠. 전기 인터페이스 체크리스트를 읽고 팀원에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처음부터 검토했습니다. ESA 쪽 감독관의 다리가 가볍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초조함이 배어나왔죠. 회의실 벽에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도 점점 답답해졌어요. 우리 노르웨이 팀이라면 이미 2페이지는 넘겼을 텐데 한국 팀은 여전히 한 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엔지니어가 작게 속삭였어요. 한국 팀은 항상 저래요. 지나치게 신중하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안에 있던 오래된 생각? 동아시아 팀의 과한 신중함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몇 년 전 일본 팀과 일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일었어요. 그들의 침묵이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 때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보다는 집중이 있었고
느린 진행 속에는 조심스러움보다는 확신을 쌓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왜 저들은 웃지도 않고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을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그 질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대의 밤 공기는 무거웠고 내 생각도 그만큼 무거웠죠. 창밖으로 보이는 밀림의 윤곽은 어둠 속에서 검은 실루엣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질문이 며칠 뒤 내 모든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기준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컨트롤룸의 조명은 마치 수술실처럼 밝았습니다. 하얀 빛이 모든 걸 선명하게 드러냈지만 한국팀의 표정만큼은 읽기 어려웠어요. 그들은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인사조차 고개를 가볍게 숙이는 것으로 대신했죠. 오전 일정은 주파수 정합 테스트였어요. 위성의 통신 시스템과 지상국 사이의 신호 동기화를 확인하는 절차죠. 기술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이미 여러 번 검증된 표준 프로토콜이라 대부분의 팀은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독일 팀은 30분 만에 끝냈고 프랑스 팀도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케이블을 연결할 때 손끝의 미세한 떨림, 커넥터를 눌러둘 때의 힘 조절, 동료에게 건네는 짧은 눈빛, 모든 동작이 긴 시간을 버텨온 사람들의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장비를 만지면 다른 사람이 곧바로 눈으로 확인했고 세 번째 사람이 수치를 기록했어요. 나는 내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 팀의 작업을 관찰했습니다. 전날 이미 2차례 검증한 항목을 이번엔 팀원 전원이 돌아가며 다시 확인했어요. 한 사람이 체크리스트를 읽으면 다른 사람이 따라 읽고 또 다른 사람이 실제 장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가 직접 한 번 더 보고 사인을 했죠. 프랑스 엔지니어가 옆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독일 팀은 이미 커피 브레이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나도 점점 지루함을 느꼈죠. 같은 걸 3번, 4번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완벽하게 검증된 시스템인데 시간 낭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한 건 내 쪽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고 손놀림은 흔들리지 않았죠. 반복 속에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점심 직후 한국 팀 리더가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그 모습을 봤어요. 단어 하나를 적고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몇 초 동안 멈춰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다시 펜을 들었죠. 그 표정에는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신중함이 있었어요. 그건 아주 작은 메모였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나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 종이 위에는 단순한 기술적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9년간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야 한다는 결의 오후가 되자 독일 팀과 이탈리아 팀이 먼저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가볍게 농담을 나누며 휴게실로 향했어요. ESA 감독관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죠.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팀은 여전히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완료된 항목을 또다시 점검했습니다. 전기 연결 상태, 볼트 조임 토크, 케이블 고정 상태, 접지 저항감 육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측정 장비로 다시 확인했어요. 한 사람이 토크렌치로 볼트를 점검하자 다른 사람이 그 옆에서 각도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이 반복적이고 조용한 행동들이 훗날 결정적인 순간에 팀을 구해낼 복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지금 쌓아가는 확신의 층위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 지루해 보이는 반복이
얼마나 귀한 안전망인지. 해가 기울 무렵 한국팀의 막내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가 노트북 옆에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빽빽한 계산식과 손글씨로 채워져 있었어요. 어떤 페이지는 커피 얼룩으로 얼룩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둥글게 말려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도 보였고 여백에는 작은 메모가 가득했죠. 그 공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건 9년이라는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 수천 시간의 고민,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집념의 기록. 저녁 무렵 대부분의 팀이 퇴근했지만 한국 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의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니라 채워진 공간이었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었죠.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나는 그것을 아직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나는 생각했어요. 왜 그들은 저렇게 조용할까라는 질문이 점점 다른 질문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 침묵을 지키는 것일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는 대체 무엇이 담겨 있을까? 답은 곧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아직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기술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팀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상호 점검하는 자리였죠. ESA 프로토콜에 따라 모든 팀이 서로의 문서를 교환하고 잠재적 충돌 지점을 찾아내야 했어요. 위성 통합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팀 리더가 내게 두꺼운 바인더를 건넸습니다. 표지는 단순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30cm급 전자광학 카메라 시스템 기술 명세서라고 적혀 있었죠. 바인더를 받아든 순간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나는 멈췄습니다. 내부는 빽빽한 계산식과 실험 로그로 채워져 있었어요. 광학 설계도, 열 해석 데이터, 진동 시험 결과, 신호 처리 알고리즘. 페이지마다 상세한 그래프와 수치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낯설었어요. 유럽이나 미국의 표준 양식과 달랐습니다. 독자적인 프로토콜, 특수한 신호 변조 방식, 그리고 내가 본 적 없는 전력 관리 구조. 처음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왜 표준을 따르지 않았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회의실에서 한국팀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어요. 카메라의 독자 구조, 렌즈 배열 방식, 센서 냉각 시스템,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 모두 기존 방식과 달랐습니다. 슬라이드마다 실험 결과가 빼곡했고 각 선택의 근거가 명확했어요. 프랑스 엔지니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NATO 표준 인터페이스를 쓰지 않았나요? 독일 팀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검증된 방식을 따르는 게 안전하지 않냐고. 회의실 공기가 조금 긴장됐어요. 한국 팀 엔지니어는 잠시 멈춘 뒤 대답했습니다. 표준 방식으로는 목표 성능에 도달할 수 없었다고. 해상도 70cm를 구현하려면 독자 개발이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그의 말투는 변명이 아니라 설명이었어요. 감정 없이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나는 문서를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계산식을 따라가고 실험 데이터를 확인하고 알고리즘 로직을 추적했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10페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표준을 무시한 게 아니라 표준의 한계를 넘어선 거였어요. 유럽 방식이라면 세 개의 모듈로 나눠 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고 미국식 다중 백업 구조 대신 단일 시스템의 신뢰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무게는 30% 줄었고 전력 소모는 40% 낮아졌어요. 성능은 오히려 15% 향상됐죠. 휴식 시간에 나는 독일 팀 리더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팀 방식 어떻게 보세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독창적이긴 한데 검증이 부족해 보여요. 우리라면 저렇게 안 하겠죠.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습니다. 문서 곳곳에서 보이는 수천 시간의 시뮬레이션, 수백 번의 열진공 시험, 영하 18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극한 환경에서의 반복 검증. 이건 부족함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완벽함이었어요. 독일 팀이 말하는 검증 부족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검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대부분의 팀은 웃으며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독일 팀이 농담을 던지자 여러 나라 엔지니어들이 웃음으로 화답했어요. 이탈리아 팀은 저녁 식사 장소를 논의하기 시작했죠. 밝고 가벼운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팀만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미소로만 답했어요. 가볍게 떠들지 않았고 농담에 함께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책임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9년의 무게가 어깨에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침착함은 단순한 문화적 습관이 아니었어요. 그건 실패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집중이었습니다. 9년 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며 쌓아 올린 단단함이었죠. 세계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고요함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나는 내가 가진 기준들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표준이 정답일까? 검증된 방식만이 안전할까? 유럽의 방법이 절대적인 기준일까? 한국 팀의 문서는 그 모든 질문에 의문을 던졌어요.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고 그 길 위에서 더 멀리 갔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안에서 익숙한 세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경계가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흔들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더 큰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사 12시간 전 컨트롤룸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든 팀이 최종 점검에 들어갔고 모니터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갔어요. 공기는 집중으로 무거웠고 불필요한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내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빨간색 경고창 데이터 패킷 충돌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나는 즉시 로그를 추적했습니다. 통신 프로토콜 계층에서 충돌이 발생했어요. 내가 설정한 데이터 전송 타이밍과 한국 팀의 특수 프로토콜이 같은 시간대에 신호를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신호가 서로를 간섭하고 있었죠. ESA 프로젝트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나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한국 팀의 프로토콜과 제 설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동시 전송 문제입니다. 컨트롤룸의 공기가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직설적이었습니다. 표준 프로토콜을 따랐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독자 개발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문제를 만들죠. 독일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증된 방식을 벗어나면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고했잖아요. 그 말들은 한국 팀에게도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한국 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내 설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모든 화살이 한국 팀의 독자 프로토콜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의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한국 팀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비난도 화도 없었습니다. 원인부터 함께 보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한국 팀 엔지니어 2명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한 명은 노트북을 열었고 다른 한 명은 종이에 신호 타이밍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은 빠르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든 변수를 하나씩 되짚었어요. 전송 주기, 데이터 크기, 우선순위 설정, 버퍼 할당. 한국 팀은 자신들의 프로토콜 구조를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디서 신호가 생성되고 어떤 경로로 전송되고 어느 시점에 충돌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어요. 문제는 한국 팀의 프로토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표준 타이밍을 설정할 때 독자 프로토콜의 특수한 신호 패턴을 고려하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죠. 프랑스 엔지니어가 말했던 것처럼 표준을 따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 팀이 표준을 따랐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들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했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 팀 엔지니어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타이밍 오프셋을 15ms 조정하고 우선순위 레벨을 재배치하면 됩니다. 간단했지만 정확한 방법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내 안의 고정관념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왜 그들은 나를 탓하지 않지? 왜 이렇게 침착하지? 왜 문제를 함께 풀려고 하지? 유럽팀의 표준 절대주의와 한국팀의 조용한 완벽주의가 부딪히는 순간이었어요. 프랑스 팀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독일 팀장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를 비난하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실수를 지적하는 대신 원인을 분석했고 책임을 묻는 대신 해법을 찾았어요. 수정 작업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새로운 타이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자 충돌이 사라졌어요. 모니터의 빨간 경고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ESA 매니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해결됐군요. 좋습니다. 한국 팀 리더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또다시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노르웨이였다면 가장 먼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을 졌을 겁니다. 유럽팀이라면 표준을 벗어난 쪽을 문제 삼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팀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문제를 풀었을 뿐이었어요. 어쩌면 한국팀의 방식이 더 어려운 길이지만 더 정확한 길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분명한 형태를 갖췄습니다. 그 깨달음은 아직 말로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어온 기준들이 생각보다 좁았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있었죠. 수정 작업이 끝난 뒤에도 한국팀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안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중했죠. 그들은 연관된 모든 시스템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전력 분배, 열 관리, 신호 경로, 백업 프로토콜 하나를 고쳤으면 다른 곳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움직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다독이지도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대화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확인 다시 한 번 더 세 단어.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확신, 내 실수를 감싸고 문제를 수습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르웨이라면 가장 먼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을 졌을 거예요. 유럽이라면 회의록에 사건 경위를 기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문서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시스템을 점검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이 왜 느린가를. 그들은 느린 게 아니었어요. 흔들림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불확실성 하나까지도 남겨두지 않았죠. 한번 확인한 것도 다시 보고 완료된 항목도 재점검했습니다. 발사가 다가오면서 그들이 9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팀 리더가 케이블을 정리하다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오래된 화상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초기 실험 중에 생긴 흔적이겠죠. 수백 번의 테스트, 수천 시간의 작업,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의 증거. 젊은 엔지니어의 노트도 다시 보였어요. 빛바랜 페이지마다 계산식이 빼곡했고 여백에는 작은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접힌 자국이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지워진 흔적 위에 다시 쓴 글씨가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실패와 재도전의 역사였습니다. 저녁 무렵 한국팀 막내가 체크리스트를 읽다가 작은 실수를 발견했어요. 측정값 하나가 잘못 기록돼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오류는 아니었지만 그는 즉시 리더에게 보고했죠. 리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시 측정하죠. 비난도 짜증도 없었어요. 그저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장비 앞에 섰고 측정을 반복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같은 값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조용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집중이었어요. 반복 점검은 두려움이 아니라 장인 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완벽을 향한 집착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었죠. 밤 10시가 넘었을 때 대부분의 팀이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독일 팀은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내일 일정을 확인했고 이탈리아 팀은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떠났어요. 한국 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발사를 앞두고도 여유를 부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점검 리스트를 하나씩 따라가며 모든 항목에 다시 한번 사인을 했습니다. 나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앉아 내 담당 부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반복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한국 팀 리더가 마지막으로 전체 시스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니터의 모든 지표가 정상이었어요. 그는 작게 숨을 내쉬고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봅시다. 그 짧은 말에 9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나는 생각했어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 방식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빠른 게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을, 효율이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 팀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느려 보이지만 더 확실한 길, 조용하지만 더 깊은 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9년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빠름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발사 당일 아침, 쿠루 우주센터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로켓이 발사대 위에서 하얀 증기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컨트롤룸의 모든 모니터가 켜져 있었어요. 각 팀의 상태판에는 초록색 표시가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팀, 프랑스 팀, 이탈리아 팀, 그리고 한국 팀. 한국 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을 때도 한국 팀만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컨트롤룸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3, 2, 1. 점화 로켓이 불기둥을 일으키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진동했고 창문 너머로 하늘을 가르는 빛의 궤적이 보였어요. 컨트롤룸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독일 팀이 박수를 쳤고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서로 포옹했어요. 이탈리아 팀장은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했죠. 하지만 한국 팀은 단 한 번도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니터 앞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로켓의 비행 궤적, 속도, 고도, 자세 제어 데이터 모든 수치를 따라가며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 숨이 막혔어요. 저들에게 이 순간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했죠. 일단 분리 정상 2단 점화, 정상 페어링 분리 정상 단계마다 다른 팀들은 환호했지만 한국 팀은 고개만 가볍게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위성 분리 로켓에서 위성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컨트롤룸이 들썩였습니다. ESA 프로젝트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고 축하 멘트를 했어요. 성공적인 분리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위성 분리 후 44분 2시간 동안 위성은 궤도를 안정화하고 태양 전지판을 펼치며
지상국과의 첫 교신을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팀에게는 절차적 대기 시간이지만 한국 팀에게는 9년의 노력 전체가 달린 시간이었어요. 컨트롤룸의 분위기가 묘하게 나뉘었습니다. 유럽 팀은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고 몇몇은 복도로 나가 담배를 피우러 갔어요. 독일 팀장은 이미 다음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팀만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8명 모두가 각자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임도 대화도 없었습니다. 단지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죠. 나는 한국 팀 리더의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를 오래 눌러온 사람의 떨림이었어요. 9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떨림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30분, 35분, 40분. 젊은 엔지니어가 손목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리더는 여전히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42분 컨트롤룸에 긴장이 다시 흘렀습니다. 다른 팀들도 하나둘 자리로 돌아왔어요. 43분 한국팀 리더가 헤드셋을 고쳐 썼습니다. 팀원들의 자세가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44분 스피커에서 남극 트롤 기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호 포착 순간 컨트롤룸이 들썩였습니다. 유럽팀이 환호했고 이탈리아 엔지니어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조용히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기보다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신호 강도, 주파수 안정도, 통신 품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카메라 시스템의 성능 데이터. 30초 후 한국팀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메라 시스템 작동 확인 해상도 검증 중. 또다시 침묵. 그리고 10초 후 설계 기준 이상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한국팀 리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눈을 떴어요. 그의 눈빛에는 찬란한 기쁨보다 깊은 안도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9년 3285일 수만 시간의 작업, 수백 번의 실패, 그 모든 것이 이 한 문장 안에 응축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순간 경외에 가까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절제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을 요란하게 기뻐하는 대신 조용히 확인하는 것이 진짜 자신감이라는 것을. 한국팀 리더가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짧은 말에 9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컨트롤룸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발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각 팀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유럽팀은 떠나며 가볍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성공을 자축하며 저녁 식사 장소를 논의했고 프랑스 팀은 3355 모여 담배를 피우러 나갔어요. 이탈리아 팀장은 내일 관광 일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밝고 들뜬 분위기였죠. 그러나 한국 팀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용히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위성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하고 궤도 안정화 상태를 점검하고 카메라 시스템의 초기 성능을 분석했습니다. 발사가 끝났지만 그들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며칠 전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이틀 전 주파수 정합 테스트 때 그들이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던 표정. 그때는 지나치다고 생각했었어요. 시간 낭비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반복이 오늘의 완벽한 신호 포착을 만들어냈습니다. 남극 트롤 기지의 명쾌한 신호 확인, 그 뒤에는 수백 번의 사전 점검이 있었어요. 사흘 전 한국 팀 리더가 작은 메모를 적고 지우고 다시 적던 모습, 그 종이 위에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무게를 담고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한 글자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신중함이 오늘의 성공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젊은 엔지니어의 빛바랜 노트 커피 얼룩과 접힌 자국으로 가득한 그 공책이 9년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증거였어요. 모든 복선이 오늘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말없이 서로에게 건네던 짧은 시선은 신뢰였고, 작은 실수에도 팀 전체가 마음을 함께하던 모습은 책임이었으며, 끝없이 반복하던 점검은 완벽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답답하게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었어요. 발사 전날 내가 과하다고 여겼던 그 침묵이 지금은 가장 강한 존재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팀의 막내가 마지막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고 리더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항목 정리 완료했습니다. 리더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번 더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한국팀 리더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잘해줬습니다. 자신의 공을 팀에게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9년을 이끌어온 리더였지만 그는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성공의 순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급하게 가려 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것만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그 짧은 대답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조급함 대신 인내, 속도 대신 확실함, 과시 대신 완성. 이들의 방식은 요란하지 않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말로 자신을 증명하기보다는 결과로 조용히 보여주는 사람들, 과정을 축제로 만들지 않고 완성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 저녁 무렵 컨트롤룸에는 청소 직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작업 공간을 정리했어요. 떠날 때도 조용했습니다. 큰 환호도 축배도 없었죠. 그저 짧은 인사만 나누고 차분히 건물을 나섰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열대의 하늘은 이미 어두웠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아리랑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을 겁니다. 그 궤도는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9년의 인내, 수없는 실패,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지가 그린 궤적이었습니다. 조용한데 왜 이렇게 강한 걸까? 며칠 전 내가 던진 그 물음은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강함은 소리에서 오지 않았어요. 축적에서 왔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묵묵한 행동에서, 빠른 성과가 아니라, 확실한 완성에서, 요란한 축하가 아니라, 조용한 완벽에서. 한국팀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말 없이, 소리 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확실하게. 발사 업무가 모두 끝난 뒤 한국팀 리더가 컨트롤룸을 나가기 전 내게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짧은 인사 뒤에 숨은 무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축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위성은 궤도에 올랐지만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나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겨온 기준들이 얼마나 좁았는지, 내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노르웨이의 효율, 유럽의 표준, 그것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요. 한국팀 리더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팀원들과 함께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승리의 환호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마친 사람들의 담담함만 있었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나는 열대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아리랑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을 겁니다. 고도 685km, 초속 7.5km로 궤도를 그리며 그 궤도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9년의 인내가 그린 궤적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를 견디고 수천 번의 점검을 반복하며 완성한 궤적. 한국팀과 함께한 며칠은 내일 방식마저 바꿔놓았어요. 이제 나는 서둘러 결론 내리기보다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표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게 됐죠. 효율만을 추구하기보다 확실함의 가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팀원에게도 더 귀 기울이게 됐어요. 첫날 내가 답답하게 느꼈던 한국 팀의 느린 점검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집중이었다는 것을, 반복이 두려움이 아니라 완벽을 향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팀과의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번 경험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그들의 조용한 완벽주의를 배워 내 작업에도 적용하겠다고. 빠름보다 확실함을, 효율보다 완성을, 과시보다 결과를 선택하겠다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더 인내하고, 더 귀 기울이고, 더 확인하겠습니다. 내 안의 편견도 바꾸기로 했어요. 동아시아 팀의 과한 신중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책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느리다고 여겼던 것이 흔들림 없는 완벽함을 향한 걸음이었죠. 조용함이 소극적인 게 아니라 집중이었고요.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프랑스 엔지니어가 첫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팀은 항상 저래요. 지나치게 신중하죠. 그때는 동의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에 다르게 답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신중함이 아니라 책임감이에요. 노트북을 열어 노르웨이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배운 것들, 한국 팀의 작업 방식, 그리고 내가 바꾸고 싶은 것들을 적었어요.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우리 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열대의 밤은 고요했고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조용한 완벽함은 시간을 이기고 결국 세계를 설득한다는 것을, 요란한 성공보다 묵묵한 완성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말로 증명하는 것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한국 팀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며 조용히 자신들의 길을 걸으며 세계가 의심할 때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리고 마침내 말없이 증명했습니다. 나는 그 방식을 배우고 싶었어요. 앞으로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빠름보다 확실함을, 소리보다 결과를 선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쿠르를 떠나는 날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 팀이 남긴 울림을 가슴에 품은 채로, 그리고 그 울림을 내일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겁니다. 조용한 완벽함, 그것이 내가 선택한 새로운 기준입니다.